안녕, 친구들. 삐약이에요. 오늘도 반짝반짝 가치를 찾으러 가볼까요? 찍찍! 오늘은 우리가 매일 쉬고 밥 먹고 가족이랑 이야기하는 아주 익숙한 곳을 가지고 돈 이야기까지 살짝 배워볼 거예요. 바로 집이에요. 아룡이도 포근한 이불처럼 동그랗게 앉아서 듣고 있대요. 우와, 친구들! 집은 그냥 벽과 문이 있는 건물일까요? 물론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가끔 집을 보고 이것도 자산이야 하고 말하죠. 자산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아주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뜻해요. 장난감 상자 안에 정말 아끼는 블록이 있거나 저금통 안에 차곡차곡 모은 동전이 있으면 그것도 가치가 있죠. 집도 그런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 왜 집이 자산이라고 불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집이 우리를 살게 도와주는 큰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집이 있으면 매달 다른 사람에게 반값을 내지 않고 지낼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팔거나 빌려줄 수도 있어요. 마치 튼튼한 우산처럼 비 오는 날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집은 생활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집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을 도와주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집의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장난감도 인기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덜 찾으면 값이 내려갈 수 있죠. 집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 학교나 공원이 가까운 곳, 교통이 편한 곳의 집은 더 많은 사람이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덜 찾거나 주변에 집이 많아지거나 경제가 달라지면 값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삐약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은 소중하지만 마법처럼 무조건 값이 쑥쑥 오르는 상자는 아니에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바꿔볼게요. 큰 담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담요는 추울 때 덮을 수도 있고 소풍 갈 때 깔 수도 있고 동생이 낮잠 잘 때도 쓸 수 있어요. 하나인데 여러 도움을 주죠? 집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이면서 어떤 때는 돈의 가치와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담요를 아끼려면 깨끗하게 쓰고 잘 보관해야 하듯이 집도 관리가 필요해요. 고장난 곳을 고치고 깨끗하게 쓰고 무리한 돈 계획은 피해야 해요. 자, 그럼 집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두 친구를 만나볼까요? 바로 전세와 월세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돼요. 월세는 놀이터 사물함을 빌릴 때 매달 사용료를 내는 것과 비슷해요. 한 달 또 한 달 쓰는 대신 조금씩 돈을 내는 거예요. 전세는 조금 다른데요. 큰 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에서 지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조금씩 자주 내는 느낌, 전세는 큰 약속금을 맡겨두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둘 다 집에서 사는 방법이지만 돈을 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집이 자산이면 무조건 집을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집을 사려면 아주 큰 돈이 필요할 수 있고 빌린 돈이 많으면 갚는 것도 중요해져요. 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관리비, 수리비처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쿠키 한 상자를 샀다고 끝이 아니라 보관도 잘해야 하고 가족들과 나눠 먹을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른들은 집을 볼 때 얼마나 비싼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다른 중요한 돈 계획은 괜찮은지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자산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산은 내 삶을 도와주고 가치가 있고 때로는 나중에도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집은 비를 피하게 해주고 잠을 자게 해주고 가족이 함께 지내게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사는 곳이면서 자산일 수 있어요. 삐약이가 3번 말해볼게요. 집은 사는 곳이에요. 집은 관리가 필요한 곳이에요. 집은 때로 자산이 되는 곳이에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런데 친구들, 아주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집의 진짜 가치는 숫자만으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거실에서 가족이 같이 웃었던 시간, 창밖비를 보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던 기억, 아픈 날 푹 쉬었던 방,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끈 식탁, 이런 것도 집의 큰 가치예요. 그래서 집은 단순히 얼마짜리야? 하고만 볼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돈의 가치와 생활의 가치가 함께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퀴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 자산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름만 멋진 물건을 말할까요? 맞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집은 그냥 비를 피하는 곳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생활과 돈의 가치가 함께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집값은 언제나 무조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요. 친구들, 오늘 집에 들어가면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침대, 책상, 창문, 현관,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보면서 이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어른들이 자산이라는 말을 쓰면 그냥 돈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삶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어려운 말도 조금 덜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집 이야기를 하다가 자산이라는 말까지 배웠는데 친구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룡이도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대신 마음속으로 박수 짝짝짝 보내고 있대요. 다음에도 삐아기와 함께 돈의 가치, 물건의 값, 우리 생활의 비밀을 반짝반짝 배워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눈을 감으면 all the lights 흐려지는 경계선 위에서 나를 놓아줘 tonight. 새벽 1시 I'm floating 아무것도 아닌 이 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솔직해. 월요일은